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녁 방송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죠? 이란 실세 안보국장 사망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지금 이란에서 또 중요한 일이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차남인 무주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또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지금 전면에 등장하지가 않고 있죠, 그죠? 뭐 죽었다, 뭐 사망했다, 그죠? 아니면 부상을 크게 당했다, 뭐 러시아로 도망갔다 등등등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답니다.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잔이라는 사람인데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란 그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중동 이란 전쟁 관련해서 어떤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 이제 오늘 마감한 거 보여드리고요.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중동 관련주들이 지금 등락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플러스 1.6%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시초가는 2% 이상 급등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뭐 거의 한 3% 정도까지 3% 정도에서 거의 시작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이제 급등 출발을 해서 오늘 그 3월 초에 폭락 이후로 21선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좀 내려와서 21선 회복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 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는 3월 3일날 1차 하락이 나오고 3월 이제 4일날 2차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2차 음봉은 어떻게 여기를 좀 메꿔놨는데 이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여기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저는 코스피 지수가 회복이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코스피가 또 빨리 회복이 돼서 올라가면은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특정 대형주만 갈 테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좋아하는 우리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쪽은 올라가는 거 별로 크게 올라가는 거 바라진 않는데 어떻게 이건 이제 구분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0.12%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기는 뭐 그냥 그래요. 여기도 그냥 계속 요즘에 딴 거 없고요.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옆으로 횡보해요. 이런 흐름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대형주도 잘 차트 거의 똑같거든요. 몇 개를 빼면 거의 똑같은데 급락, 반등 조금 나오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주요 대형주들 거의 다 이 차트입니다. 그리고 분석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 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거는 기관 수급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오늘 외국인은 별로 사고판 게 없고요. 한 2,800억 정도 소폭 순매도, 이렇게 많이 매도 안 했어요. 그리고 기관이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죠.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지수가. 기관이 순매수를 할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믿지 마라. 항상 믿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저기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죠? 지수가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면은 지금 억지로 지금 끌어올린 증시를 또 선거 전까지 억지로 떠받칠 게 자명해요. 그렇게 이제 갈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환율이 또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 이란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 특히 우리나라 일본, 유럽 국가들한테 압박을 하고 있죠. 걸프 주요 국가들한테도 압박을 하고 있고 군사 협력해라.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란을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좀 특히 지금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앙규백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방위 출신 국방장관이 있거든요. 그 인간이 아까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 헛소리지 뭐. 뭐 그런 얘기하고 있던데 그런 문제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네. 나도 방위 출신을 국방장관에 앉혀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른 거는 뭐 네. 모르겠고 그건 안 저도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밑에 있는 장군들하고 그 장병들이 충성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앉아 있는데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이슈들은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지면 좀 더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지수는 그냥 기관 수급에 의해서 좀 뭐 조금 올라갔다, 그냥 뭐 받쳐줬다 이렇게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 국제유가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다 있습니다. 두바이, WTI, 브렌트, 북해산 브렌트유, 그죠?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주식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WTI 뉴욕 선물이거든요. 요건데 요거는 지금 어젯밤에 마이너스 5% 급락했죠. 그래서 93달러에 끝났어요. 요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고 이제 유가, 전쟁 관련주들 요런 것들은 아침에 이제 급락 출발해가지고 막 흔들렸죠. 근데 끝날 때는 또 올라갔어요. 뒤에서 얘기할게요. 종목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두바이유는 뭐 계속 올라가요. 두바이유 쪽은 지금 뭐 150달러예요. 네? 150달러라고. 왜 그러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 다 막고 있으니까. 기름 생산과 그 다음에 운송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는 뭐 그냥 천정부지로 뜁니다. 지금 150달러. 자, 브렌트유는 북해산 브렌트. 요거는 지금 100달러에 끝났죠. 요거 전날 밤에 3% 급등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원유 WTI 요거 실시간 시세를 좀 보면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시세를 보면 전일 대비 3% 오르거든요. 3% 오른다. 유가 상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이제 유가가 이제 물론 WTI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WTI 기준으로 해서 지금 95달러 정도에서 끝났는데 저기에도 100달러 넘고 이제 110달러를 넘는다. 그러면 이제 고유가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수 전체 증시가 또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 감안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여기 시황 이제 이거 뭐 전쟁 상황 흐름 잡아드리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지만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모른다고 이건 아무도. 다만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길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사실상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이 언론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이 사실 이겼어요. 왜냐면 이란이 여러분들 뭐 보복한다고 하는데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사망자도 얼마 안 되고요. 전쟁이 지금 3주차 18일째 진행되고 있는 건데 미군 전사자나 부상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도 부상자는 좀 있어요. 근데 사망자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도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별로 없다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하고 있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보면서 짚어가야 되는 거니까 너무 전쟁 너무 금방 끝난다 아니다 오래 걸린다 트럼프가 지고 있다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놈의 언론들이 제 기능을 이제 못해요.
아셨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낮에는 그 유가 관련주들이 아침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상승 마감했거든요. 상승 마감이라기보다 어쨌든 낙폭을 다 회복을 하고 끝난 게 많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시작은 마이너스 7% 급락 출발했죠. 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끝날 때 되니까 플러스 4%로 끝나요. 분차트를 잘 보시면 오전 내내 그냥 약세였거든요. 오후 들어서 잠깐 들었던 적도 있지만 잠깐이고요. 오후에도 약세였어요. 근데 2시 넘어서서 2시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쑥 올라가죠. 이게 중앙에너비스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석유 이런 거, 한국석유 이 친구도 보면은 아침에 마이너스 5% 급락 출발해서 장중 내내 힘을 못 쓰다가 여기도 2시 넘어서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살짝 플러스도 됐었어요. 흥구석유도 이제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이 친구도 장중에 아침 초반에만 마이너스 한 9%까지 빠졌다가 오후 이제 2시 넘어서 끝날 때쯤에 슥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남해화학이 비료주잖아요. 이런 비료주도 아침에 마이너스 5%, 6%막 그랬어요. 마이너스 5%구나 최대. 근데 이제 오후 2시 반 넘어서 확 올라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전쟁 관련주들은 딱 두 가지 보시라고. 누구? 트럼프 입. 그 다음에 국제유가 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예, 그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서 뉴스 우리나라 언론들, 미국의 레거시 언론들을 막 비판을 하죠. 보지 말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또 되게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놈들은 네, 트럼프가 하는 말을 다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또 얘기해드리지만 또 오늘 제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니,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요. 싫어하고 싶으신 계속 싫어하세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저는 그 자유를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지금 전쟁 관련주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전쟁 관련주로 수익을 내는 거랑 상관없이 증시 이거를 똑바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봐야 되거든. 근데 이 쓰레기 언론들은 다 아니래. 다 아니래. 그리고 이제 이란 편에 서서 얘기를 해요. 왜? 트럼프가 너무 싫으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 설마 이슬람을 좋아하겠어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너무 싫으니까 안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입이랑 국제유가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 까는 기사만 나오니까 국제유가가 움직이는 거를 정확하게 보도도 안 해요. 보도도 안 해. 무조건 트럼프한테 안 좋은 쪽으로만 국제유가를 해석을 해. 국제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 입이랑 국제유가 동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의 뉴스를 그대로 참고를 하면 트럼프의 말은 다 부정을 해야 되고 국제유가는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시황을 똑바로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언론을 비판하고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확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보세요. 이게 국제유가 그 선물인데 네, 보시면 시간이거든요. 여기가 새벽 0시예요. 0시부터 큰 저기가 없다가 오후 2시 30분 넘어서서 갑자기 쭉 올리죠. 그러니까 3시 다 돼가지고 올린 거예요. 갑자기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쟁 관련주들이 여기서 같이 뜬 거예요. 이해가세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쉽죠? 비료주건 사료주는 오늘 별로더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농업 관련주들은 오늘 별로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떨어진 상태로 끝난 것도 많고
왜 그럴까요? 저희 방에서 어제 그 농업 관련주나 이런 것들을 어제 많이 팔았거든요. 종목은 뭐뭐 팔았다지 언급은 안 하죠, 그죠? 근데 거의 팔아버렸어요. 어제. 근데 오늘 아침에 농업 관련주들도 급락을 많이 했거든. 그거는 제가 뭘 봤냐면 이게 뭐예요? 미국의 농업 관련주잖아. 여기는 이틀 전부터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올라갈 때까지만 얘기하고 떨어진 거부터는 딴 거 얘기한다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급등했었거든. 왜 국제유가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회다 싶어서 팔았던 거지.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가 미국에서는 목요일까지는 급등했고 금요일하고 어제 월요일날은 이틀 연속 급락합니다. 그래서 어제 잘 판 거예요. 좀 꺾이겠네. 그러면서. 우리 회원들 이해 가시죠? 갑자기 쓱 팔아버리잖아. 팔고 오늘은 종목 추천 안 했어요. 왜? 아침에 국제유가가 이제 더 오르는 게 아니라 하락한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오늘 같은 날 아침에는 혼란스럽다. 왜냐면 왜 혼란스럽냐면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쟁 관련주가 계속 가는 게 맞으면 후발주를 바로 추천해서 그날 바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제유가가 올라가다가 팍 마이너스 5% 떨어져요. 그럼 아침에 뭐가 가겠어요? 아침에 다른 게 가겠지. 근데 전날 밤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반도체주들 이런 게 좀 올라갔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뭐가 가겠어요? 돈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다른 반도체 쪽에 쏠리겠죠. 아니면 다른 대형주들 왜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이제 했으니까 다른 대형주가 좀 올라가겠죠. 돈이 오늘은 대형주로 간다고. 오늘 같은 날 아침에 현금 많다고 중소형주 특히 전쟁주 아무거나 잘못 집었다가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 대형주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국제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뉴스도 이게 뉴스 때문에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어젯밤에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하락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가 몇 개 지나가긴 했나봐요. 지나갔나봐. 그러니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쟁이 끝나나봐.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아침에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된소리 맞는 거지 그냥. 된소리 맞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그래서 원래는 뭔가를 살려고 하다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잠깐 보류시킨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분위기 봐가면서 올라타는 거예요. 전쟁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막 사면 안 돼. 그날 딱 보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안 사는 게 낫겠다. 패스 넘기는 거죠. 이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근데 또 요렇게 끝났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재밌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니 너무 재밌어. 일단은 이제 웃긴 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이슬람 애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전 정말 싫어합니다. 이슬람 혐오합니다 진짜. 저거는 종교라고 말할 것도 없거든 진짜로.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이슬람이라는 거는 종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근데 그래 제가 종교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슬람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기는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저는 동성애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동성애 하다가 걸리면 그냥 죽여요. 죽인다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요 동성애 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옥상이나 빌딩 옥상 있죠? 거기다가 세워놓고 밀어버려요 그냥. 죽으라고 그냥 떨어뜨려 죽인다니까 밀어서. 네,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그 이란은 지금 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 알리 하메네이의 죽었잖아요 그 사람 독재자. 그 누가 선출됐어요? 차나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됐는데 요놈이죠.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죽었다, 뭐 아예 살아 있는데 뭐 러시아로 도망갔다 등등등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동성애자로
지금 동성애자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취재 잘하는 사람들 제가 그쪽 이제 쭉 봤는데 맞는 것 같대. 사실인 것 같대요. 자, 기사 제목이 뭐냐면 트럼프 모주타가 기밀 보고에 웃음 터졌다. 내용은 성적 취향. 동성애라는 거, 동성애. 구체적으로 누구랑 동성애를 했는지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이 50살이고 막 그런데 동성애라고. 동성애는 사형인데 모주타가 성정체성 의혹 파장. 이란에서 동성애도 걸리면 뭐라고 해? 사형. 근데 지는 동성애. 이러고 있는.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집니다 지금. 근데 사실인 것 같답니다. 이제 이건 가십거리로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 같거든요. 속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누가 발표했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란의 안보 수장인 알리 라리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못되게 생겼죠, 그죠? 되게 못되게 생겼잖아요. 이놈이 죽었다는 거예요.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걸 확인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누구야? 하메네이의 차남 무주타바 하메네이 그놈이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후계자가 되긴 됐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저기가 이제 선출이 됐으면은 나와서 연설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목소리로라도 뭔가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예 안 나타난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까 무주타바 하면은 요거는 꼭두각시다. 요건 꼭두각시고 뒤에서 요놈이 저거를 이제 꼭두각시로 세워서 요놈이 지금 전체를 지휘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왜 자세하게 해드리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무슨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이 이란 그 원유 그 수출의 핵심인 하르그성, 네. 그거를 지금 공습을 했고 거기에 지금 미 해병 2,500명 정도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점령해 버리려고 아예 그냥. 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가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있을 걸로 예상을 했던 요는 우두머리도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란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전쟁은 뭘로 하는 거냐면 수뇌부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수뇌부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돈은 돈대로 다 떨어졌고 이란 경제 망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석유 팔아가지고 어떻게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석유도 지금 제대로 오히려 지금 미국한테 지금 거기를 잡아먹히게 생겼고 그러지 않아요. 난리 났거든 지금. 거기다가 근데 지금 위에 지금 수뇌부도 지금 거의 다 제거가 됐는데 얘도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얘가 핵심 수뇌부거든요. 다 죽었어 지금. 그냥 컨트롤할 저기가 없잖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쓰레기 언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란 군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미국이 지상군을 못 넣을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 그쪽에서 뉴스 나온 게 뭐가 많냐면 이란 군인들이 다 탈영하고 있대요. 이란 경찰들이 탈영이 그렇게 많대요. 왜? 죽으니까. 그냥 경찰복을 입고 경찰이나 이제 군인 그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공망이 다 뚫려가지고 거기 위에 이제 이스라엘 드론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다네요. 근데 이란 군인이다 그러면서 드론이 그냥 죽여버린대 그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죽인대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인데 사복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도 어떻게 알고서 다 제거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 이란 시민들이 막 신고한대요.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 밑에 아니면 어디 뭐 저기 빌딩에 뭐 군인들이 숨어 있다 그러면 신고한대요. 이란 국민들이 어디 몇 번지에 숨어 있다고. 그럼 바로 거길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하도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군인들이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도망친답니다, 지금. 엄청 심각하답니다. 그 총재의 월급도 못 준답니다, 지금. 경제는 망했죠. 돈도 없지. 그러니까 뭐 월급도 못 준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란 그 경찰이나 군인이면 나가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가면 개죽음인데 돈도 안 주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뭐 고발당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가 지고 있다라고 개소리한 건 개소리거든요, 진짜.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왜 안 해주냐고. 이란 군대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라니까요. 이란은 군 조직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고 이란 정규군이 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도 지금 그게 최정예 군대거든요. 옛날 독일로 따지면 히틀러 친위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잖아요. 북한으로 따지면 그 보위사령부. 북한에 정규군이 있고요. 또 보위사령부가 또 있다니까. 독재자들의 나라는 지들이 이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제거될까봐 친위대를 항상 둬요. 그 친위대가 이란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거든. 근데 거기도 지금 군대가 지금 완전히 조직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다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의 머리를 지금 밟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건 이제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근데 뱀의 머리를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 제가 보기엔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잔당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딘가에서 로켓 쏘고 막 그렇게 테러할 수 있겠지. 게릴라죠, 그죠? 근데 큰 저기는 거의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진행 상황은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지려고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나 뭐 일본, 유럽의 나라들은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 발 빼고 앉아있죠, 지금. 그 트럼프가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다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그죠?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뒤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도 뭐 유럽 국가들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유가에 따라서 지금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를 잘 보세요. 트럼프 이걸 잘 보고. 근데 전쟁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하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란 쪽에 여기에서 빨리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수익이 나시거든. 제발 좀 챙겨가면서 하시라고요. 국제유가 200달러 간다는데요. 제가 그래서 중앙유럽이스랑 흥구석을 안 팔아서 끌려 내려왔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뭔 소리냐? 뉴스 보니까 뭐 국제유가 뭐 160달러 간다, 180달러 간다, 뭐 200달러 간다 그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구석이나 이런 주식을 여기서 산 거죠. 여기 샀죠, 그죠? 네. 근데 국제유가가 아직도 붕 떠 있는데 얘는 자꾸 떨어지죠. 왜 그러겠어요? 그 뻔한 기사에 속은 거지. 아니면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데서 이제 올라타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안 팔아갖고 끌려 내려오신 분들 속상하시죠.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뉴스 보면서 야 국제유가 200달러 가면은 흥구석유는 지금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10만원 가겠는데?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막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팔았겠지. 그냥 다 끌려 내려온 거야, 지금. 아니면 뒤늦게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는 뉴스 보면서 주식을 사고 팔면 늦어요. 아시겠죠? 네. 그 뉴스를 아예 안 보든가 보려면 거꾸로 역용해야 돼요. 네. 전쟁 관련주가 끝낸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심 저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란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50년 가까이 그 독재 정권에서 이제 시달리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 하메네이 차남 그죠? 네, 무주 타반지 뭔지가 됐는데 이놈의 새끼가 동성애자래.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그 뉴스 보면서 뭐 생각하겠어요? 이거 미친 것들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맨날 자기들은 뭐 히잡 쓰라고 하고 막 어디 뭐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그렇게 압박하고 동성연애자들 막 잡아 죽이고 맨날 그러더니 응? 그죠? 잡아 죽이더니 지들은 막 동성연애하고 막 비키니 입고 막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일본 고이치는 이란 고이치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냥 이쪽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무튼 뉴스는 잘 가려서 보시고 오늘의 결론이 뭐냐? 전쟁 관련주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근데 수익 나면은 빨리빨리 파시고 아셨죠?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한 게 4주에서 6주잖아요. 그 미국 쪽에 있는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한대요. 그건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만약에 진짜로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종중이 빨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미국 증시 올라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4월 달쯤에 전쟁이 이제 일단락 된다고 봅시다. 4월 달쯤에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도 뭐 오래 간다, 뭐 유가 폭등해가지고 뭐 인플레 일어난다 쌩 난리지겼는데 안 그랬어요. 옛날 이라크 전쟁 있을 때 2003년이었나? 그때도 전쟁 금방 끝났어. 진짜 금방 끝났어. 근데 어쨌든 그러면 또 이제 증시 올라올 거고 만약에 4월 달에 그래 뭐 끝난다. 그러면 4월, 5월 증시가 좀 올라오겠죠. 회복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5월 달에 뭐 있어요? 미국의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집에 갈 거고 트럼프가 새로 임명하는 케빈 러시가 아니지. 이름이 뭐였죠? 케빈 러시였나? 또 워신데 그 뭐야 잘생긴 사람. 네. 그 사람 새로운 연준 의장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저기 올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트럼프는 금리 인하하겠죠.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증시는 대규모 유동성으로 인해서 급등하겠죠. 그리고 전쟁도 이겼겠다. 증시도 폭등하겠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이기겠죠. 11월 달에. 중간선거에 이기면 이제 트럼프가 남은 2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고 끝을 맺겠죠.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제 위대한 인물로 남으려고 경제를 막 붕 띄울 거예요. 호황을 만들 거예요. 돈을 많이 풀어서 호황을 만들 거라고. 증시가 안 갈까요? 그때 우리나라도 거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증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는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잘 끝나면 트럼프가 돈을 많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건 지지하건 간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트럼프가 되면은 주식하는 사람한테 좋아요. 왜? 코로나 때 있잖아요. 2020년, 21년 그때처럼 돈을 많이 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 폭등 나와요. 1년에 계좌가 최소한 2배, 3배씩 불어난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보수층에서도 트럼프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라이는 맞아요. 제가 봐도 또라이는 맞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좋은 또라이예요. 그냥 침 질질 흘리고 남 괴롭히고 막 그런 뭐 미친 또라이가 아니고 머리가 좋은 또라이라고. 특이한 사고방식이나 특이한 여기라는 이제 그런 식의 또라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때 있죠. 그때 트럼프가 돈 풀 때 트럼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못 벌었어요. 왜? 트럼프가 싫으니까. 트럼프가 무슨 말만 하면 안 믿었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이란 전쟁 상황 이제 제가 계속 해설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과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는 이제 국제정치 전문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그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도 없고, 대신에 이제 주식한다고 많이 알게 된 건데, 이거를 그분들은 또 이제 주식이랑 접목을 못 시키잖아. 근데 저는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은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은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구독이랑 이런 것도 좀 많이 눌러 놓으시고, 영상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그거 참고해서 잘 따라가시면 돼요. 아셨죠?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네, 증시에 너무 이제 하락하거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뭐를 투자 열심히 하시고,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가 유리한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전쟁 관련주는 공략하십시오. 왜냐면 그거 아니면 지금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있기는 있다. 원전 관련주.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보성 파워텍 이런 거 급등하고, 오르비텍 같은 거 급등하고 막 하잖아요. 이거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근데 원전 관련주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 방에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어제 팔까 하다가 안 팔았는데 좀 더 보려고. 네. 뭐 흥하이온 오늘 아침에 잘 팔았고, 네. 오늘 아침에 팔았어요. 잘 팔았고.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원전 관련주를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원전 관련주를 좋게 보시고, 미국이랑 협력하는 쪽이니까. 그 다음에 남해화학이나 이런 비료주들은 글쎄요. 이게 비료주 쪽 효성 OMB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네. 경농 이런 비료주들은 이제 북한 쪽이랑 이제 막 얽히고 설킨 게 있어가지고 이쪽은 설명해드리기가 시간이 안 되겠다. 오늘은 언젠가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솔직히 설명해드리기 싫어. 솔직히 왜냐면 네. 좀 생각이 있어서. 네. 어쨌든 네, 그렇고 그리고 뭐예요? 그 방산주 있죠? 빅텍이나 이런 거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빅텍이나 이런 방산주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국뽕 관련주인데 이게 전쟁이 더 격화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전이 될 수는 있죠. 근데 더 격화되진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 주요 자산들을 거의 다 때렸어요. 남은 게 없어 거의. 자꾸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뭐 미국이 탄약이 부족할 거다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유 돌대가리들이야 진짜. 죄송해요, 욕좀 할게. 돌대가리들인 게 더 이상 때려 부술 이란의 군 자산이나 남았나 모르겠어. 더 이상 때려 부술 것도 없는데 미사일이랑 탄약이 왜 부족해요? 안 그래요? 거의 다 때려 부쉈어요. 뭐 배 거의 다 군함 거의 다 침몰시켰죠. 뭐 방공망 다 무력화시켰죠, 그죠? 주요 군사시설 거의 다 파괴했는데 뭘 더 때려? 무슨 미사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초반에 다 때려 부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 언론 쓰레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 때려 부쉈는데 뭐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해? 이란이 그렇다고 무슨 뭐 그걸 매일 만들어요? 이란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거의 다 때려 부쉈대요. 실제로 이란이 요즘 미사일을 많이 못 쏴요. 왜? 발사대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 와중에 이란이 발사대를 만들겠냐고. 통신시설 다 파괴됐대요. 그냥 군사 작전도 제대로 못해요. 통신이 돼야지 뭘 하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있죠? 최근에 몇 달 전에 그 스타링크 있죠? 일론 머스크 그 인터넷 그걸 끊어버렸대요. 러시아 쪽 얘는 끊어버렸대요, 그거를. 그랬더니 러시아가 지금 통신이 안 돼가지고 러시아군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한답니다. 근데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 그게 이란한테 뭐 그런 서비스를 해주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거의 끝났어요. 군인들 다 탈영하고 있고.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탄약이 부족하다는 소리 헛소리입니다. 전쟁 시작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100년 전부터 1차 세계대전이죠. 그때부터 대규모 전쟁을 한 게 미국인데, 미국이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는데 탄약이 부족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뉴스는 이제 보시면서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는 아직 지금 좀 별로인 것 같아.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기가 더 필요할까요? 거의 다 때려 부쉈는데,
그죠? 그리고 이란의 그 하르그성 지금 미군이 점령할 것 같으니까 이란이 뒤에서 우리 협상합시다 지금 자꾸 그런데요 지금. 그거 거기를 미국이 점령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파괴되면 얘네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두 번 다시 못 일어나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협상하자고 지금 그런답니다. 아까 어떤 뉴스 보니까 하르그 섬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인데 거기에 이란 군대가 막 파견되는 게 아니라 이란 민간인들이 민병대라고 해야 되나? 민간인들이 거길 들어가고 있더라고. 거길 지키겠다고. 들어가면 개죽음이에요. 나무도 없어 거기는 섬에. 나무도 없고 뭐 지형도 그냥 평평해가지고요. 그냥 공격받으면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 이란 군대가 들어가서 지키자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소수가 들어가더라고. 지켜보겠다고. 뭐 이란 쪽에서는 그 사람들 애국자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러고 있더라고. 그거 못 지켜 거기. 네. 그러니까 그쪽도 잘 지켜보시고 아셨죠? 네. 어쨌든 라리잔이라는 그 실세가 죽었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 아마 뭔가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아셨죠?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세 번째 얘기하는데 네, 전쟁 관련 좀 하십시오 하시는데 수익 나면 잘 챙기십시오. 혹시 압니까?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때처럼 이란 재건 수요주가 급등할지. 난 재건 수요주 급등할 것 같아. 힌트 드릴까요? 재건 수요주 중에 뭐가 할까요? 거기 뭐가 하겠어요. 이란이 제일 많이 때려 부순 게 뭔데? 이란이 자꾸 뭘 때려 부쉈잖아. 미국이 때려 부순 거는 군사시설이고 이란이 때려 부순 거는 이제 주요 인사들, 그죠? 핵심 인물들 제거한 거고. 이란이 전 세계 저 주변 국가들 뭘 많이 때려 부쉈어요? 뭘 많이 부셨잖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란 수요주 있는 거? 십수년 전부터 급등하던 거 있거든요?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하다 진짜. 있어요. 있어.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그게 지금 갈지는 여러분들 판단 못하실 것 같거든요. 있어요. 옛날에 이란이 무슨 제재가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올라간 것도 많아 그때. 10년 됐어. 10년 더 됐나? 하여튼 10년 좀 더 조금 더 됐겠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십수년 전부터 이란 관련주가 있습니다. 뭐 분위기 봐가지고 이란 재건 수요지 급등하겠다 싶으면 우리 회원들한테 그거 추천하면 돼요. 그 얘기 다 있다니까요. 그 얘기 다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저 방도 이제 전쟁 관련주로 끝났으니까 재미없겠네. 재미없긴요.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란 관련된 수요주가 뭔지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그 이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지금 미리 준비해놓고 있어요. 전쟁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